자 여러분들 미돌쌤입니다. 제가 지금 워마트 그냥 직접 취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전부 다 가공식품, 전부 다 가공식품, 냉동 채소입니다. 전부 다 가공식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 식료품점에는 비정상적으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냉동식품이나 캔에 담겨있는 가공식품이 많습니다. 미국 저소득층 사람들의 식사는 이런 냉동 피자나 냉동 너겟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케첩을 뿌려 먹거나 핫소스나 설탕 범벅에 소스를 뿌려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요리 한번 해야겠다 하면은 마트에서 산 채소나 육류를 냉장고에서 꺼내고 칼이랑 도마부터 꺼내서 싱싱한 재료를 자르는 걸로 요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국 사람들이 오늘 뭔 바람이 들었는지 요리를 한번 해야겠다 싶으면은 식품 저장 공간인 팬트리에 들어가서 크록팟이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자동 조리 기구를 꺼낸 다음에 캔 여러 개를 이렇게 꺼내 나온 그리고 캔 오프너로 캔을 까는 걸로 요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칼질로 요리를 시작하지만 미국에서는 캔 까는 걸로 요리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캔에 담겨있는 채소, 콩, 옥수수 같은 재료를 자동 조리기구에 다 때려박고 병에 담겨있는 소스를 또 들이다 부어버리고 그 위에 치즈를 올리고 뚜껑을 닫으면은 2시간 후에 음식이 자동으로 완성되고 그거를 이렇게 그릇에 퍼먹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재료를 오븐 용기에 넣고 오븐에 조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때려박고 섞어서 굽는 방식의 요리를 casserole이라고 부릅니다. 조리가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명의 가족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가정식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의 요리 스킬은 칼질이나 불 조절, MSG를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에 때려 넣는가가 좌우하지만 미국에서의 요리 스킬은 캔이나 가공식품 포장지를 얼마나 야무지게 잘 뜯는가 또는 전자레인지 버튼을 얼마나 잘 누르는가에 좌우될 정도로 정말 모든 게 가공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가공식품이 미국인들 식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나? 그건 바로 산업혁명과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농사를 때려치우고 공장이 있는 도시로 몰려드니까 배추는 누가 키우고 소는 누가 키우냐 이 말입니다. 소는. 그래서 도시에서는 채소나 육류 수급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농가에 사람이 없는데 운반체계나 유통체계도 형편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운반이나 유통이 쉽고 장기 보관이 가능한 캔 음식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개발된 게 통조림 식품, 시리얼, 병에 담긴 소스들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바다 건너 미국 군인들이 쉽게 보급받을 수 있고 야전에서도 조리가 쉬우며 적은 양에도 배부른 고열량 식품을 담은 통조림 음식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조림 기술이 전쟁 후에도 민간 산업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가공식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바다 건너 전장터로 떠난 남편을 대신해서 많은 어머니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값싸고 간단하게 4명, 5명의 아이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맥앤치즈 같은 고열량 가공식품이 미국인들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이 지극한 할머니들이 가정식 저녁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면은 할머니들도 캔 여러 개를 따서 만드는 캐스롤을 만들어 주신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캐스롤은 전쟁 후에 어려운 살림에 6, 7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생존 방법이었고 그 요리 방법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떨스야 2차 세계대전을 무슨 미국 혼자 싸웠냐? 유럽도 같이 전쟁을 치렀는데 걔들은 아직도 건강하게 먹고 비만율도 훨씬 적은데 뭔 개소리냐? 맞습니다. 하지만 같이 세계대전을 치렀지만 유럽은 공장과 사회 기반 시설이 완전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소비했지만 미국 본토는 전쟁으로 인한 데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산업혁명과 전쟁 참전으로 발달된 공장 시설을 기반으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산업화가 빠르게 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의 발달과 보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자,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원료가 단맛을 내기 위한 고과당 옥수수 시럽, 튀김, 가공육 제조, 과자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대두유 기름, 그리고 빵, 페이스트리, 면이나 각종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표백된 밀가루. 따라서 옥수수, 대두,
밀은 가공식품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여러분들 봉지 과자 아무거나 찝어서 제품 구성 성분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무조건 이 원료들이 첨가되어 있을 겁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 인구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전 세계 농업 대국 타이틀을 유지하겠다는 명목하에 옥수수, 대두 농가에 엄청난 정부 지원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일, 채소를 재배하던 농가가 옥수수, 대두 또는 맥주의 원료인 보리 재배 농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을 해오거나 미국 내 생산된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값싼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 밀가루에 엄청난 창의력을 넣어 가공식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 마트는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돌연변이 가공식품으로 가득가득 차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Clean Eats라고 해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선한 재료들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 사람들은 여전히 전자레인지용 냉동식품과 가공식품을 카트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비만, 성인병 같은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고, 병원비 걱정 때문에 병원에 못 가니 병을 더 키우게 되고, 그러다 병이 너무 악화되어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 감당이 안 되고 병원비 때문에 더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의 가공식품 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